농경사회였던 고대 이집트는 풍년이 와도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해두는 창고에 쥐가 많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쥐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많이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긍정은 O를, 부정은 X로 들어주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평소 고양이에 대한 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숙사 제일 낮은 층에 사는데 잘 때마다 고양이 소리가 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등교하면서 길고양이 사체나 변을 자주 보았는데 볼 때마다 징그럽고 냄새가 많이 나서 좀 피하게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지난 8일에 일어난 용인 캣맘 사고 여파가 사회 문제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명 애니맘과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일부 주민들의 대립이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입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애니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한데요. 애니맘 때문에 동물이 모여들어 주변이 더러워진다는 항의도 잇따르고 먹이 주는 곳에 짜증난다는 벽보가 붙어서 공개 망신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한밤중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그렇다면 길고양이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주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동네 주민들이 애지중지하던 길고양이가 처참한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에 사는 5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CCTV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고양이를 발견하자 다가갑니다.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봉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원인을 해운대 유기동물 입양센터 김단영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지식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반려동물을 들이기 전에 이제 우리 집에는 어떤 반려동물이 적합한지,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환경인지, 반려동물을 들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반려동물을 들여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마냥 귀엽다고 반려동물을 들이게 되면은 내가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유기를 하거나 파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입양하는 방법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번 이상 방문을 하셔서 저희 직원들이랑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입양 확정 후에도 3번의 방문 교육을 하셔야 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재유기 또는 이제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에는 입양이 안 되시고요. 이제 최소 2인 이상 가구에만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조화를 위해 노력 중인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첫 번째 뜻이 동물에게 반하다를 줄여서 동반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인 동반이라는 뜻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캠퍼스 내 길냥이 밥 주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봉사에 참여한다든지 축제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매일매일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월수금만 하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은 주말은 따로 안 주고 다른 캠들이나 캠만 챙겨줘서. 이거 활동하면서 힘드셨던 점 있으신가요? 저희 고양이 밥 급식소가 좀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거나 그러면 벌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좀 힘들어요. 길냥이나 다른 동물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그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아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다고 해서 많이들 얘가 버려졌나 보다 하고 내가 데리고 가서 열심히 키워줘야지 하고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무분별한 양육은 납치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실 때는 최소 하루나 이틀 정도 길게 지켜보신 다음에 정말 어미 고양이가 곁을 떠났고 얘가 혼자서 길에서 살아가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데리고 가셔서 치료나 입양을 보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형제들이랑 같이 있고 털 상태가 깨끗하고 건강 상태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납치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소 하루 이상 지켜보고 구조를 하시는 게 맞고요.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발견을 해서 구조를 하시게 된다면은 구조하시기 전에 이 동물을 구조를 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구조를 했는데 병에 걸려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이유로 다시 길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번 사람 손을 탄 동물, 특히 새끼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는 혼자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구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고양이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에서 인생의 반려로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가속되는 도시화 속에서 인간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는 고양이의 삶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